봄은 알려거든 내밀한 발소리가 분주한 들로 나아가 나부터 깨어나자. 봄은 가장 외로웠던 길이 아닌 곳부터 더듬어 한 곳 소홀함 없이 찾아온다. 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내일은 절기상 눈이 녹아서 비가 된다 하는 우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봄은 아주 내밀한 발소리로 그렇게 우리 곁에 이미 다가와 있지요. 겨울 내 가장 춥고 외로웠던 곳, 그곳에 어서 봄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오늘 첫 곡은 지금과 그리고 영원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Now and Forever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피아노가 디디디디딩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나니까 정말 이제 봄 느낌이 나는가요? 가끔 생각을 해보면 참 우리 옛 선조들은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우셨을까? 참 예사롭지 않다. 그리고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계절이나 절기에 관한 속담과 기록들을 보다 보면 도대체 과학적인 관측 기구 하나도 없이 어떻게 절기를 이렇게 때때에 맞추어서 기가 막히게 알아차렸을까? 여러분도 가끔 놀랄 때 있으시지요? 옛사람들은 입춘에서 우수까지 15일간을 삼후라고 했다 그래요. 첫 번째 5일간은 동풍이 불어와서 얼어있던 땅을 녹여주는 기간. 그 다음에 다음 5일간은 겨울잠을 자던 벌레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기간. 마지막 5일은 물고기가 얼음 밑을 돌아다니는 기간.
그러니까 15일을 5일, 5일, 5일 끊어서 삼후라고 이야기했대요. 오늘은 바로 그 삼후의 끝자락이고요. 내일이면 우수니까 이제 아무리 춥다 해도 동장군이 서서히 물러날 수밖에 없는 계절이 온 거죠. 옛 기록에 보자면 이 삼후의 끝, 바로 말후, 이 말후가 되면 풀과 나무에 싹이 트기 시작한다 그랬으니까 곧 마른 나무에도 이제 새순이 돋아나겠죠. 긴 겨울 동안 벌거벗은 채 찬바람을 맞으면서 홀로 서서 봄을 기다리던 겨울 나무들. 사계절 나무를 바라보면 성스럽지 않은 때가 없지만 겨울 나무처럼 정말 그 수행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나무의 모습은 역시 겨울 나무가 아닌가 싶어요. 특히 이게 고산지대로 올라갔을 땐 칼바람이 불어오잖아요. 그 칼바람이 불어오는 곳에서는 살아남으려다 보니까 그 잎사귀도 아주 강인하죠. 거칠고 강인하고 아주 굵고 빡빡해요. 이게 두껍습니다. 표피층 자체가 추위를 견뎌내야 되니까 스스로 추운 환경 속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를 몸으로 저절로 느끼고 알아차리는 생명체들. 하나하나의 생명체들도 놀랍지만 또 이런 절기 하나하나를 알아차리셨던 선조들의 현명한 지혜 또한 놀랍기만 합니다. 매번 돌아오는 우수이고 매번 때가 되면 봄이 오는데도 올 때마다 이 절기에 대해서 맞추는 걸 보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절로 하게 됩니다. 이제 곧 푸른 잎을 돋우면서 새들과 벌레들이 그 잎사귀에 날아들 날도 가까이 다가오는 거죠. 겨울나무에게 조금만 더 힘내라고 여러분도 겨울나무에게 사랑을 한 번씩 더 보내주고 눈맞춤을 좀 해주시죠. 이번에 준비한 음악은 제가 부른 노래인데요. 동요 겨울나무. 여러분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TV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합창같이 불러보죠. 겨울나무입니다. 평생을 살아봐도 늘 한자리 넓은 세상 얘기도 바람께 듣고 겨울나무
같이 흥얼흥얼 따라해 보셨나요? 평생을 한 자리에 그대로 지키고 서서 오직 자신의 할 일만은 하는 그런 나무를 보다 보면 우리 마음이 왜 이랬다 저랬다 바람 불듯이 어느 날은 이랬다 어느 날은 저랬다 하기는 뭐 어느 날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조석지변으로 변한단 말도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변한다고 하지만 사실 요즘은 초당으로 또 이 마음이 변하죠. 그런 것에 대자면 나무는 정말 성스럽다 수행자답다 하는 이름을 붙여주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이신 것 같은데 신화규님께서 수필집을 보내주셨어요. 무녀와 작두라고 하는 제목이 좀 범상치 않은데 그런 것에 관한 내용인가 하고 읽어봤더니 그건 아니고요. 여기 안에 있는 에세이의 한 제목이더군요. 그래서 내용도 소박하면서 재미있고 글맛이 참 있더라고요. 이 신화규님이 여성 수필가이신데 보니까 불광에서도 그 책을 써서 신행 수기 공모 최우수상을 수상한 적도 있으시네요. 책이 한 줄 한 줄 읽다 보니까 편안하고 그러면서 글도 재미있게 쓰시는 것 같아요. 새벽 예불을 올리는 목탁 소리가 들리고 따끈한 미역국에 밥 한 술 풍덩 말아놓은 공양이 시작됐다. 별도 달도 없는 막막한 하늘에 슬며시 여명이 터오를 때 봉정함에서는 길을 떠날 채비를 한다. 따스한 밥 한 그릇 배부르게 먹었으니 부자가 된 마음으로 떠난다. 살다 살다 이렇게 앞길이 캄캄할 때 이 한 줄기 빛을 지탱하며 길을 떠났던 나를 기억하리라. 이 말이 참 멋지네요. 살다 살다가 그냥 앞이 꽉 막힌 것 같은 이 절벽에 있는 것 같을 때 봉정함에서 딱 이제 그 짐 챙겨서 내려올 때 그 어두운 길을 내려올 때 이때를 기억하리라. 그런다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을 것 같아요. 신화규님 수필집 잘 받았고요. 책도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바랑 속에서 책 한 권은 진계유라는 사람의 한 시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우리 요즘에 왜 그 우스갯말로 있을 때 잘해라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농담처럼 주고받는 말인데 누군가 함께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잘 모르다가 그 사람이 내 곁을 떠났을 때 이제 영원히 만날 수 없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있을 때 잘해. 또 그러고 난 뒤에 왜 후회하는 일이 많잖아. 후회하지 않도록 해. 이럴 때 쓰는 말이죠. 한자로는 그런 말을 연후라고 합니다. 연후에 뭐뭐한 연후에 라는 뜻이죠. 명나라의 문인인 진계유가 쓴 연후라고 하는 시에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아주 잘 표현한 글이 있어요. 오늘 바랑 속의 책으로는 진계유의 시를 골라봤는데 우리 불가에서도 부처님 앞에 서서 마지막 축원을 올릴 때 그 축원의 문장이 이제 처음에 쫙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우러러 받들어 삼보전에 예경을 올리옵고 그리고 이제 쭉 이제 하다가 우리나라 대한민국까지 편안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 축원을 하는 사찰 지역별 사찰의 주소를 쫙 부르고 오늘 기도를 올리는 이 도량이 청정한 도량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난 뒤에 오늘 이 불공 또는 법회에 참여하는 분의 아무개동에 사는 아무개 또 누가 돌아가셨으면 아무개가 올리는 보기에 누구 돌아가신 선망부모 아무개 뭐 이렇게 이제 호명을 쫙 하죠. 그리고 이제 이름을 쭉 부르고 난 다음에 부처님께 아뢰옵건대 그리고 제불보살님께 아뢰옵건대 부디 오늘 제가 호명한 이분들이 하는 일이 다 잘 될 수 있도록 가호와 가피를 내려주셔서 일단은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상사에서 일어나는 일반적 축원을 다 올리죠. 그리고 삼재를 좀 소멸할 수 있게 그리고 관제와 구설이 뒤따르지 않을 수 있게 그래서 뭐 소송이 걸렸다든지 이런 송사가 있지 않도록 보살펴 주소서.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 인간들이 소박한 염원을 다 드리고 난 뒤에 마지막이 연후원 이렇게 나와요. 그러고 난 이후에 연후원 항사법계 무량불자 등
동류 화장 장엄의 독립보리 대도량 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소원하는 바 세상사에서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난 연후에는 모래알 수같이 많은 이 모든 중생들이 다 같이 무량 불자들이 화장 세계에 함께 다 들어가서 깨달음의 보리도의 세계 그 대도량에 다 함께 들어가기를 발언하고 상봉길경 불보살 불보살님을 친히 친견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날이 있기를 발언합니다. 뭐 이런 그 기도를 올립니다. 연후라고 하는 시를 보다 지금 우리 축원하던 연후원이라고 하는 대목이 생각이 나서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요. 연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진계위의 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요히 앉아본 뒤에야 평상시 마음이 경박했음을 알았네. 침묵을 지킨 뒤에야 지난날의 언어가 소란스러웠음을 알았네. 일을 돌아본 뒤에야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냈음을 알았네. 문을 닫아건 뒤에야 앞서의 사귐이 지나쳤음을 알았네. 욕심을 줄인 뒤에야 이전의 잘못이 많았음을 알았네. 마음을 쏟은 뒤에야 평소의 마음이 각박했음을 알았네. 라라의 테마곡 발랄라이카의 떨림이 아주 가슴을 촉촉하게 해주는
그런 음악이었죠. 라라의 테마곡은 겨울에 이렇게 한 번씩 매 해마다 들어야 될 그런 음악인 것 같아요. 계절에 따라서 왜 그때 되면 그 음식을 먹는다든지 계절마다 뭐 김장을 담거나 동치미 국물을 담거나 하는 것처럼 겨울이 되면 꼭 듣고 싶은 음악. 라라의 테마도 그런 음악 중에 하나이죠. 추운 지역의 그 악기 소리는 그 추운 지역이라서 그런지 어쩜 이렇게 악기 소리까지도 꼭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발랄라이카라고 하는 악기가 추운 겨울 하얀 눈이 덮여있는 설국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악기 소리잖아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그 세범의 발원문 공모전에 대해서 매주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2월이 29일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발원문의 공모는 29일까지 이어지니까 아직까지 시도 못하신 분들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합니다. 새봄을 맞이하면서 발원문 공모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나는 이 한 해 동안 또 나는 내 일생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봤으면 좋겠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다. 이런 마음으로 한 장의 발원문을 작성해 보는 겁니다. 이 BTN의 그 나무 아래 앉아서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글을 남기시면 되거든요. 이번에 그 특별 이벤트에 당첨되신 분들에게는 정말 특별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번 정각사 소개할 때 미래탑을 소개할 때 여러분 앞에 인사를 드렸던 유형문화재 금속공예가 이경자 선생님이 직접 손으로 다 두드려서 만든 그 유일무이한 작품을 이 발원문 공모전에 당첨되신 10분에게 선물을 드리려고 하니까 부지런히 한번 써보시죠. 채택되신 몇 분의 발원문은 이 나무 아래 앉아서 시간의 마지막 내 마음의 성소 시간에 시청자 여러분의 발원문으로 이 시간을 꾸며드릴까 합니다. 많은 분들 참여 좀 해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이벤트란에 들어오셔서 내용을 아실 수 있고요. 난 이거저거 잘 모르겠어. 그런데 동참은 참여는 해보고 싶어. 이런 경우는 우리 전지현 담당 PD에게 직통 전화가 있으니까 전화 한번 해보시죠. 서울 지역번호 02번이고요. 3270-3431, 3270-3431 이쪽으로 연락하셔서 참여 방법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어떤 발원문들이 도착할까 저도 지금 궁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2월 29일까지 참여하실 수 있고 여러분의 발원문은 3월부터 소개를 할 생각이니까 부지런히 한번 글을 써보시죠. 이 기회에. 그리고 지금부터 귀 한번 쫑긋 세워보세요. 메모도 좀 준비하시고요. 이건 딱 한 번 소개하는 겁니다. 번개팅 소식입니다. 이 번개팅은 한 번만 소개하고 두 번, 세 번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복불복이에요. 들으신 분이 오실 수 있는 거니까 귀 기울여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 전화 받는다든지 이러시면 아마 놓칠 수 있습니다. 나무 아래 앉아서가 특별히 준비한 번개 소식인데요. 제가 사실은 지난 1월 달에 이 전시회를 가서 보고 하도 전시가 아름답고 너무 좋아서 왜 우리 좋은 거 보고 맛있는 거 먹으면 좋은 사람 생각나잖아요. 이 전시를 보는데 나무 아래 앉아서 시청자 여러분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시간 따라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가서 보실 수도 있고 또 그러셔도 돼요. 그런데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저와 만나는 데이트 시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꾸며본 겁니다. 날짜는 2월 25일입니다. 다음 주예요. 다음 주 목요일 오후 1시 30분까지 모이셔야 됩니다. 시간은 관람 시간은 2시부터 시작할 건데요. 1시 반에 모여서 집결하면 누가 나무 아래 앉아서 시청자인지 확인 다 하고요. 서로 통성명하고 눈 맞추고 정렬을 해서 그다음 들어갈 거예요. 자, 날짜는 2월 25일 다음 주 목요일이고 시간은 1시 반까지 집결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럼 어디로? 장소가 중요하잖아요. 용산구 이태원에 있는 삼성 리움박물관입니다. 지금 이 삼성 리움박물관에서 땅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특별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6분의 유명한 그 작가들의 사진과 그리고 또 영상으로 볼 수 있는 불교와 유교의 문화의 건축미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아주 멋진 전시입니다. 정말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의 반응이 하도 좋아서
원래는 2월 말까지인데 한 달 더 연장해서 3월까지 전시가 이어진다 그래요. 그 전에 우리는 번개 데이트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1시 30분까지 오셔서 눈인사를 가볍게 하고 그리고 특별한 우리 자신을 확인할 수 있는 드레스 코드를 뭘로 할까 고민하고 있거든요. 가슴에 뭘 하나 달고 갈까 아니면 머리에 핀을 꼽을까? 근데 제가 핀을 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뭘 하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 두실 게 입장료가 있는데요. 단체로 가기 때문에 입장료가 거의 이제 많이 다운이 돼요. 근데 5,000원씩 준비해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것까지 제가 대신 해드릴 수 없어서 죄송하지만 관람료 5,000원씩 딱 준비하셔서 삼성 리움박물관 용산에 있습니다. 용산구 이태원 쪽에 있으니까 찾아오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사전에 좀 부탁드릴게요.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그런 문화 공간에 전시와 관람을 하러 올 적에는 전시 관람을 하러 올 때는 문화 시민으로서의 의식과 태도,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곳에 와서 막 말자야 순자야 아무개야 이리 오너라 나 여기 있다 거기 있나 막 손짓을 하고 소리를 지르거나 이러면 돗대기 시장 같이 하게 되면 BTN도 욕먹고 정목 스님도 욕먹고 여러분도 욕먹게 되죠. 그날 오실 때는 의상도 평소에 입으시던 것보다 조금 신경 써주시고 그렇게 해서 좀 딱 갖추고 외출 나오는 왜 우리 연애할 때 뭐 그러신다면서요. 최고로 좋은 옷 가장 좋은 구두, 뭐 백 이렇게 들고 나간다면서요. 남성들도 정장 차림에 넥타이까지 매고 말이에요. 그래도 명색이 나무 아래 앉아서 진행하는 정목 스님과 데이트하는 날인데 뭐 좀 그래도 깨끗하게 쫙 뽑아 입고 오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오셔서는 조용하게 걸어 다니며 말소리도 들릴 듯 말 듯하게 막 소리 무슨 광장에서 말하듯이 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미리 부탁드려요. 거기 와서는 제가 설명드릴 짬이 없거든요. 정말 뭔가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불자라는 것 또는 BTN을 시청하신 불자 아닌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미술관, 박물관에 오신 분들이 관람하는 자세, 좀 우아함과 멋진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 공간이 나에게 주는 혜택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더 안내 드릴게요. 2월 25일이고요. 오후 1시 반까지 집결해 주시고 점심시간이 어중간하다 싶으면 김밥 한 줄이라도 들고 오시면서 드시면서 거기 와서 잡수시는 건 안 됩니다. 다 드시고 그리고 오시면 좋겠고 또는 한 끼 굶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끼 굶어도 배고프지 않을 만큼 멋진 전시회였습니다. 한 분이 오시면 한 분과 가고 두 분이 오면 두 사람과 만나서 가고 몇 분이 오시건 상관없이 만나는 대로 말 그대로 번개팀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은 딱 한 번만 전할 거고요. 복불복 들은 사람만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하고 이렇게 봄이 오는 길목에서 깜짝 데이트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특별하게 마련해 본 자리예요. 관심이 있는 분들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역시 이것도 궁금하신 분은 우리 담당 PD에게 직통 전화하세요. 02-3270-343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드레스 코트로 특수 제작한 브로치를 뭘 좀 주문하려는데 뭐 제가 원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팔렸다 그러고요. 뭘로 할까? 그렇다고 우리가 등산객처럼 손수건을 목에 걸고 등장할 수는 없잖아요. 고민이 많습니다. 딱 들어갔을 때 누가 누군지 우리끼리는 알아봐야 되잖아요. 아무튼 현장에 와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재밌을 것 같죠? 기대됩니다. 제가 해놓게도 재밌어요. 오늘 달팽이 편지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은 서대문구 충정로에 사신다는 효림 영꽃 간병회에 계시는 분이군요. 김인숙님의 편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서
효림 영꽃 간병회 관리 일을 맡고 있는 김인숙이라고 해요. 스님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동국대 병원에 오실 때 1층 분수대 앞에서 서로 짧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고요. 방문하실 때마다 먼 발치에서 뵌 적이 있습니다. 스님, 감사하고 싶은 게 있어서 나무 아래 앉아서의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5년 전부터 불교 TV가 있는 무상사의 참선법회를 다니고 있어요.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목요일 야간반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해 11월 17일에 무상사에 도착해서 주차를 하려는데 갑자기 차가 흔들리면서 물속 깊이 소가 끌고 들어가듯 주차된 차들을 부딪히고 담장까지 쿵 하고 부딪힌 다음 멈추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본네트에서 연기와 불꽃이 나고 정신이 하득한 순간 참선법회를 이끄시는 회주 성우 스님의 말씀이 스쳐갔습니다. 하는 순간이 10만 8천리요. 찰나의 깨달음이니 오로지 정진하라 하는 말씀이었지요. 함께 타고 있던 일행들과 서둘러 내려서 차를 보니 어느새 연기와 불꽃은 사라지고 무상사 종무소 직원들이 뛰쳐나와서 진정하라며 사고 수습을 도와주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도반들과 회주 스님까지 나오셔서 걱정 말라고 얼른 법당에 들어가 마음 안정시키라고 하는데 정말 감사했습니다. 큰 사고가 나지 않은 것은 아마 불현의 인연공덕으로 무상사 부처님께서 우리 일행이 다칠세라 연꽃 위에 사뿐히 옮겨주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일로 도반들끼리 내일이라는 건 없어. 우리 정말 잘 살아야 돼 하는 말을 했지요. 다음번 참선법회에 참석해서 스님의 법문을 듣고 있는데 그칠 줄 모르는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흘러나왔어요. 우리의 모든 일상이 부처님의 명운 가피 속에 살아왔음에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의 무궁한 발전과 우리 효림 연꽃 간병회 가족들의 가정이 무해무탈하기를 바라보고 그들의 자비로운 손길로 환우들이 속독회차하시기를 기원해 봅니다. 그리고 올해도 나무 아래 앉아서 도반들과 열심히 시청할게요. 보리수, 김인숙 두 손 모읍니다. 우리 김인숙님의 사연을 읽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담담하게 편지를 적어 보내셨지만 막상 그 일을 당하셨을 적에는 얼마나 많이 놀랐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가다가 옆에 차가 이렇게 슬쩍 와가지고 이렇게 부딪히는 신용만 해도 오오오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본네트 위에서 막 불꽃이 튀어 올라오고 연기가 막 꾸역꾸역 나오고 그리고 막 쿵쿵 부딪혀서 담장까지 콱 가서 받고 정신이 아득해지죠. 그래도 다행히 다른 곳을 가신 게 아니라 지금 무상사라고 하는 절은 바로 이 BTN, 제가 방송하고 있는 이 BTN 건물의 제일 1층에 있는 절입니다. 그곳에 참 많은 분들이 오셔서 수행 정진하고 계시는데 특히 이 불교 BTN의 이사장 스님이기도 하신 성우 스님께서 이끄시는 참선법회 모임에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는 걸로 알아요. 그곳에 와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군요. 제가 봐도 아무래도 그 도반들의 원력 그리고 무상사에서의 사찰에서 보내주시는 에너지 또 우리 성우 스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바른 마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마음길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사고가 그만하기를 다행으로 지나간 게 아닌가 싶어요. 편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자기에게 닥쳐온 이런 사고조차도 고맙고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회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보리수 김인숙님께 올해는 더 좋은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행운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편지 사연 감사드리고요. 멋진 그리스 음악 보내드릴게요. Denial.
sto per gli ali tuo grifo chiaspro san peristeri vipsa sametto messimeri Madonna roglifo vipsa sametto messimeri Madonna roglifo Panostina moti zanti grapsa metonomatis orea bufisix eobatis Στική γράφει ωραία που φύσηξε ο μπάτης και σβήστηκε γράφει 이 마지막 곡도 참 분위기가 있는 노래이죠. 디나이얼이었습니다. 제가 새봄의 발원문 공모전에 대한 말씀을 이제 매 주마다 지금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내 마음의 성소 발원문으로 마무리를 해볼 겁니다만은 꼭 이런 식의 발언 내용이 아니어도 돼요. 사람은 저마다 자기 나름의 기도 방식이 있잖아요. 산티데바라고 하는 분은 자신이 진정으로 부처님께 올리고 싶었던 그 마음을 한 줄 한 줄 다 써서 정말 이렇게 한 묶음의 그 발언문을 책자로 내신 분이잖아요. 1200년 전 날란다 대학의 학생이었었던 그 산티데바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순간 환희심이 일어나고 그 환희심에 나 또한 이번 생에 사람 몸 받아놨을 때 이 생애를 그냥 보내지 않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진리의 이 길에 가까이 가기 위해 저는 어떠어떠하게 행동하겠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행동을 한 줄 한 줄 다 썼죠. 그래서 두꺼운 한 권의 책이 됐는데 그리고 난 뒤에 그런 말을 합니다. 제가 지금 제불보살님께 올리는 이 발언이 제가 올리는 이 발언이 그저 말뿐이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라면 그리고 제가 했는 말이 부처님과 했는 이 발언의 약속이 진실이라면 부디 제 몸이 공중에 뜨게 하소서 이렇게 발언을 해요. 실제로 공중부양을 합니다. 전교생이 있는 앞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간절하고 지극하고 정성 담고 진실하고 그런 뜻이 담겨지면 그것이 그대로 내 앞에 당도하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내 마음의 성소 시간에 읽어드리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발언문들, 뭐 아름다운 소원이라든지 뭐 또 타고르의 시,
오늘도 타고르의 기도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만, 타고르가 기도라고 하는 시 한 편을 써서 그것이 그분의 발언이 된 것이죠. 많은 시청자들 분들께서 이 타고르의 기도라는 시를 굉장히 감동스러워 하더군요. 정말 이런 건 받아 써서 매일매일 한 편씩 읽으면 그게 바로 백일기도입니다. 제가 왜 지난주 부산에서 편지 보내셨던 변준호라고 하는 분께 백일기도를 어렵게 시작하지 말아라. 이렇게 타고르의 시 한 편을 매일 읽는다든지 한 편의 시를 읽고 한 편의 발언을 읽는 것만으로 백일을 채워봐라 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오늘도 타고르의 기도의 시를 올리면서 이 시간 접겠습니다. 저로 하여금 위험을 모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지 마시고 다만 두려움 없이 위험을 마주할 수 있기를 기도하게 하소서. 저로 하여금 제 고통 누그러지게 해달라고 간청하게 하지 마시고 다만 마음으로 그 고통을 넘어설 수 있기를 간청하게 하소서. 저로 하여금 삶이라는 이 전쟁터 속에서 타협을 모색하게 하지 마시고 다만 제 자신의 힘으로 길을 찾아 극복해 나아가게 하소서. 저로 하여금 두려움 속에서 근심하며 구원받기를 갈구하게 하지 마시고 다만 인내로써 제 자신의 자유를 얻어내기를 희망하게 하소서. 저로 하여금 오직 제가 성공했을 때에만 자비를 느끼는 그런 겁쟁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실패 속에서 자비의 손길을 보게 하소서. 저는 이런 기도의 시 또는 발언문을 읽을 때마다 매번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아마도 내 안에 이런 씨앗을 뿌리고 열매 맺기를 발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에게도 이번 한 주, 아니 새롭게 다가오는 하루하루가 매 순간 이런 기도의 시처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염원하면서 오늘 이 시간 접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죠.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에 경배 올립니다.